바닷바람은 늘 비린내가 났다. 혜진은 그 냄새를 아주 오래 맡으며 자랐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방문을 열면 집안 공기에도 이미 바다 냄새가 들어와 있었다. 창문 틈으로 밀려든 짠 공기, 항구 쪽에서 올라오는 생선 비린내, 시장 바닥에 녹아 흐르던 얼음물 냄새. 그건 그 동네 사람들이 매일같이 맡는 냄새였고 어쩌면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것이기도 했다. 서울 사람들은 향수 냄새로 하루를 시작할지 몰라도 혜진이 자란 마을 사람들은 비늘과 소금기와 젖은 밧줄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다. 혜진의 집은 항구에서 걸어서 15분쯤 되는 곳에 있었다. 관광지로 소개되는 예쁜 바닷가가 아니라 아침이면 경매차가 들락거리고 저녁이면 빈 소주병이 골목에 굴러다니는 생활의 바다였다. 여름엔 눅눅했고 겨울엔 유난히 바람이 셌다. 집집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방파제 쪽으로 몇 걸음만 나가면 갈매기 울음소리가 사람 말소리보다 크게 들리곤 했다. 어머니는 그 항구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다.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났다. 부엌불이 켜지고 철문이 한번 덜컹거리고 플라스틱 대야에 물 쏟아지는 소리가 났다. 혜진은 어릴 때부터 그 소리를 자명종처럼 들으며 컸다. 도마 위로 칼이 미끄러지는 소리, 생선 비늘이 튀는 소리, 얼음 깨지는 소리.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 어머니는 장화를 신고 앞치마를 둘러매고 집을 나섰다. 손은 늘 빨갰고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있었다. 손톱 밑에는 비늘이 끼어 있었고 고무장갑을 오래 껴서 손끝은 언제나 불어 있었다. 그런 손으로 어머니는 딸의 도시락도 싸고 저녁 반찬도 만들고 남편의 잔소리도 삼키고 시장 좌판도 지켰다. 누가 봐도 억척스러운 사람이었다. 살려면 벌어야지. 어머니는 자주 그렇게 말했다. 그 말에는 어떤 수식도 없었다. 푸념도 철학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숨 쉬듯 당연한 사실. 혜진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그 사실 위에 서 있었다. 손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시장에 나가지 않으면 그날 저녁 밥상이 달라진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얼굴. 아버지는 정반대였다. 그 역시 혜진을 사랑했다. 그 점은 의심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집안일을 전혀 모르쇠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혜진이 어릴 때 열이 나면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던 사람이었고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면 제일 먼저 와서 도시락을 펼치던 사람이었다. 혜진이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들고 집 앞에 서서 웃던 사람. 노래를 곧잘 흥얼거렸고 딸이 공부하는 방 앞에서는 걸음소리도 줄이던 사람. 그런데도 그 사람은 집안을 지탱하지 못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나섰다. 양식장 일을 시작했다가 접었고 아는 사람 말 믿고 중고차를 만져보다가 돈을 떼었고 친구 따라 식당 일을 시작했다가 몇 달 못 가 무산되기도 했다. 대단한 실패라고 부르기엔 규모도 작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일도 아니었다. 작은 실패가 여러 번 겹치면 사람 하나의 평판이 된다.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를 두고 늘 비슷한 말을 했다. 사람은 좋은데? 혜진은 그 말의 뒷부분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다. 사람은 좋은데 그걸로는 안 되는 사람. 어머니가 분노하는 이유도 결국 거기서 시작됐다. 저녁 밥상에서, 시장 다녀온 뒤 부엌에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만질 때마다 어머니는 결국 같은 곳으로 돌아왔다. 좋기만 하면 뭐해. 그 말은 한숨처럼 나올 때도 있었고 소리처럼 터질 때도 있었다. 좋기만 해서 밥이 나오냐고. 아버지는 대부분 고개를 숙였다. 억울해하지도 않았다. 대신 설명하려고 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말은 늘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런 설명을 가장 싫어했다. 세상에 일부러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일부러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느냐고 쏘아붙였다. 혜진은 그런 집에서 컸다. 누가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게 더 힘들었다.
어머니는 거칠지만 가족을 먹여 살렸고 아버지는 무능했지만 다정했다. 둘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고 혜진은 그 사이에서 오래 눈치를 보며 자랐다. 어머니가 칼을 쓰는 날에는 목소리가 더 날카로웠고 아버지가 괜히 콧노래를 부르는 날은 대체로 미안한 일이 있는 날이었다. 그걸 혜진은 10살도 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